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지금 어저께 미국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안도랠리로 또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많이 올랐어요. 우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금리 오르는 거 우리 부동산 측면에서는 어떤가? 네,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그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8월 금리 올리고 내년에 4번 올린다. 그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했었던 거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미국이 그냥 올해 4번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전당해. 그걸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이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뮬레이션. 이런 시뮬레이션, 어우, 욕 나오는 발음이죠. 네, 서울 아파트 폭락은 가속화된다. 이미 10월에 상투 쳤고 11, 12월 달에는 천천히 빠지다가 1월, 2월에 이제 급하게 빠지고 있어요. 2월 달에 특히 국토부 실거래가 잠정치가 급락으로 나왔어요. 제 거도 급락했었거든요. 똑같아 진짜. 근데 KB는 주등 효과, 아가리 효과로 집주인들이 불러주는 걸로 만든 지수는 아직도 상승 중이래. 이미 4개월 전에 상투 쳤는데 지금 팔으려면 인력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아직도 사상 최고치에 팔 수 있다고 KB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나? 네, 그리고 우리 말년병장 이병장 이번 달이 이제 임기 이제 끝나죠. 제대하죠. 제대하면 50년 전에 잃어버린 그 쌍둥이 형제를 찾아서 아마 홍콩으로 여행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빨 금리 전쟁이에요. 임플란트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잘못 눌렀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인데 뭐 그래프는 많지는 않아요. 예, 항상 이런 거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고 초단기 차트, 300년 차트 이런 거는 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운 받으시라고. 마음대로는 아니지, 멤버십 가입해야죠. 4,90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깜빡깜빡 잊을 때 우리 아레지방님께서는 항상 데이터에 관해서 댓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아주 편해요. 왜냐면 일일이 기억을 해야 되고 찾으려면 힘들지만 댓글에 딱 써있는 거 보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 수치를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잠깐 볼게요. 엘리언님 안녕하세요. 아레지박입니다. 한국 시간 새벽에 미연준 0.25% 금리 인상하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이번에 포함 올해 총 7차례 예고. 그래서 제가 7차례 예고한 거를 전부 찾아서 연준 금통이 안 열리는 날은 빼고 올리는 날 0.25씩 올린다는 가정하에, 물론 0.5 빅스텝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만 안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브라질도 금리 인상했대요. 오우, 1.0% 포인트나 올렸어요. 11.75에서 10.75에서 11.75. 즉 0.25로 치면 4번의 빅스텝을 반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엘리언이 금리 차트에 있는 많은 국가들, 역시 제 차트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4월 초까지 각각 자기 나라 금리 결정 발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 선진국 중엔 당장 오늘 밤 9시 영국이에요? 기준금리 시장에서는 0.2 올린다고 한번 지난번에 한 번 올렸잖아요. 근데 또 올려. 그리고 3월 24일이면은 한 일주일 후에네요. 일주일 후에는 노르웨이도 있어요. 이거 동결이네. 노르웨이는 동결이래. 예측은. 그 다음에 1, 2박님. 아레지방님 동생이 1, 2박님인가? 비슷했네요. 공무도화. 이 무자가 없을무가 아니라 아닐무자라는 것이 한자 시험에 나오니까 중고생들 국어 시간에 잘 배워주세요. 그 다음에 NDC님께서 아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 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주식, 환율, 채권, 별걸 이것저것 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독자 안 는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갖고 저도 고민이 좀 되는데 그냥 구독자 빨리 안 늘어도 그냥 하던 짓거리 그냥 계속 하려고. 오히려 더 추가해서 댄스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거 강의, 제가 바람 폈을 때 어떻게 와이프한테 들켰을 때 대처법. 와이프 얘기 나오니까 목이 막 잠기네. 누가 엘리언님께 한 가지 주제의 방송만 하라고 했나요? 화났어. 우리나라에서 주식, 부동산, 환율을 이렇게 논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실력은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 저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가 데이트 폭력 그런 것도 상담할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저는 부동산으로 봐서 지금은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왔다가 처음에 제가 부동산만 했었어요. 주식에서 제가 한번 삐져갖고 지금은 환율과 주식, 저의 일은
수출 사업이라 환율이 매우 중요. 그래서 듣기 싫은 해외 정치 관련 기사 및 뉴스를 들어야 합니다. 을 주로 감사하게 알리언님 방송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주식은 특히나 그래프만 보고 주식과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리언님은 그냥 고수가 아니라 아재 개그를 너무 잘해서 실제 너무 재미있어서 웃을 때 많어. 역시 고품격 아재 개그를 아시네요. 그렇지, 정말 최고의 고수이고 전문가로서 양심도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양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와이프가 맨날 양심도 없어 이 아저씨 맨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송 못한다고 봅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다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니 같은 댓글 여기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구독자층이 주식 보는 사람이랑 부동산 보는 사람이 좀 약간 나눠져 있어요. 둘 다 보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알람 설정이 되면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주식엔 관심 없는데 자꾸 주식 얘기 뜨고, 나는 또 부동산 관심 없는데 자꾸 부동산 알람 뜨고, 그러니까 알람을 해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불리해졌어. 양다리 걸치는 게, 제가 31다리까지는 걸쳐봤거든요. 만 31달이라서 제가, 그래갖고 베스킨 라빈슨 그걸 다 외웠어요. 31. 그리고 하나씩 다 이름을 붙여갖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앤디씨님. 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거 300년 차트를 먼저 볼게요. 300년 차트 중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니까, 장기 금리를 보니까 300년 영국 때부터 항상 이렇게 40년의 사이클이 있었다. 이번에도 40년 동안 빠졌었고, 그 전에도 40년 동안 올랐었다. 근데 이제 40년 오르는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도 기준금리 올리고 전 세계가 기준금리 올리는 게 이 40년간의 항공모함이 터닝하는 중이다. 미국이 좀 늦게 터닝을 하죠. 무거운 나라니까. 자, 이거를 본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1950년부터예요. 미국 기준금리인데 이거 로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0.25 올랐는데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0.25랑 여기서 0.25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일 때 0.25 올리는 거랑 예를 들어서 0.25일 때 0.25 올리는 거랑 같은 0.25가 아니에요. 그렇죠? 0.25에서 0.25 올리면 5%가 0.5%가 되죠. 그러면 금리 이자를 10만 원 내든 이자를 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만약 그게 대출 금리라면. 근데 10%에서 0.25 올리면 10.25%가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내는 사람이 12만 5천 원 내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같은 0.2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0.25 올리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작년에 8월 달에 금리 딱 올리고 나서요. 8월부터 11월까지 거의 전국이 거래가 얼음이 됐어.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5%에서 5.25 되는 거랑 0.25에서 0.5%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금리가 2배로 올라가는 거라니까. 이자가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내던 이자를 20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금리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펑펑 이렇게 큰 게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어쨌든 방금 보시면 보세요. 81년 9월 달이 금리 상투예요. 10년물 국채가 15.8%야. 거기서 0.3%까지 떨어져서 40년 동안 빠져가지고, 그 전에 2차 대전할 때 41년 10월 달에 1.98% 바닥이어가지고 한 7배 올랐어요. 자, 보세요. 81년 9월 달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81년 9월 달이면 여기네요. 여기네요. 여기죠? 자, 그 전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는 추세였나요? 여기 레이건 대통령 있네. 광선총 대통령. 그 다음부터는 고점을 낮추면서, 물론 출렁출렁 했지.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근데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고점을 낮추면서, 여기서는 이제 제로금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지만, 고점은 낮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40년 만에 터닝을 하고 있다고. 이게 40년 사이클 걸려들었어, 이제. 딱 걸려들었어, 니들. 40년 다가 죽어봐. 이거라니까, 얘네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연끌하고 대출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거 확대를 해서 85년부터 봅니다. 85년부터 보면 지금 미국 금리 올리고 딱 적용했어요. 파란색. 드디어예요. 드디어 올랐어요. 0.275예요. 이거 잘못했다. 이거 0.375예요. 375. 이거 제가 잘못해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은 범위거든요. 0%에서 0.25니까 그 중간은 0.125예요. 0.125에다가 0.25를 올리면 0.375죠. 내가 이거 입력을 잘못했네. 참나. 이거 조금 올라요. 좀 더 올라야 돼요. 더 올라와야 돼요. 얘가 0.5거든요. 얘가 0.5. 얘가 0.5예요. 여기 0.5가 아니라 얘가 0.5. 그러니까 여기. 이게 0.25 올린 거예요. 이게 0.125에서 0.25를 올리면 0.375.
여기 375 여기에요. 여기가 잘못해놨어요. 이거. 자,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리고 있죠. 그리고 방금 아래지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올리는 걸 다 계획하고 있다고. 이미 올린 나라들이 많이 있고. 잠깐 볼까요? 제가 부를게요. 자, 밑에서부터 부를게요. USA 0.375 이거 잘못된 거예요. 노르웨이 0.5. 근데 이번에 동결한다며 노르웨이. 그다음에 영국 0.5에서 이제 올린대. 오늘 올린대. 오늘 밤 0.75로 올릴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카나다 0.5, 뉴질랜드 1.0, 코리아 1.25. 아무래도 4월 달에 올릴 것 같아요. 4월 달에 원래 총재도 없고 정권 교체기라서 안 올린다고 그랬고 저도 시뮬레이션에서는 안 올린 거로 해놨거든요. 근데 올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2.75, 헝가리 3.4, 폴란드 3.5, 페루 4.0,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4.0, 체코 4.5, 칠레 마질레 5.5, 멕시코 6.0, 브라질도 제가 오늘 수정했어요. 11.75, 터키 14.0, 러시아 20.0.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놓쳐가지고 아직 업로드 못한 분, 업데이트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올리는 거 보이세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10%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이거. 터키가 금리 내렸다가 박살났고, 19%에서 14%까지 내렸죠? 자, 금리 봤습니다. 이거는 금리 올리기만 하면은 다 여기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새롭게 신규로 올리는 나라 있으면 또 제가 추가하는데, 선이 너무 많아갖고 좀 지저분해. 여기. 자, 요렇게 빠져 보고요. 자, 우리나라 1960년부터 우리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지수예요. 여기 여기는 노태우 대통령 상승, 그다음에 이거 노무현 대통령 상승, 문재인 대통령 상승. 자, 하락은 김영삼 대통령 하락,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하락, 이제는 여기 윤석열 대통령 하락 남았네. 그쵸? 윤석열 대통령 업데이트 했어요. 자꾸 업데이트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래가지고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 당시에는 넣어놨더니 자꾸 사람들이 짜증을 내. 저도 짜증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만들어놨었거든, 사진을. 근데 이제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을 하니까 바꿨어요. 그 전에 우리 아이폰 사진 넣을까 하다가 지금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갈까 또. 자, 10년물 우리가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10년물만 아니라 모든 금리가 하락하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막 뜨죠. 왜? 40년 사이클.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 미국 금리가 여기 쭉 내려갔다가 밑에 잘렸다가 툭 올라온 거 보일 거예요. 우리도 초록색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좀 이따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 이겁니다. 확대. 자, 여기 우리나라 기준금리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린 거 보이죠? 미국 금리 한 번 올린 거 보이죠? 아직은 갈 길 멀어요. 이 상태에서 빨간색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쭉 보시면 추세선을 돌파한 거 보이세요? 이거 돌파한 거 보이죠? 이게 지금 40년 사이클 걸려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올리고 말 게 아니에요. 올해만 올리고 말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올리고 내후년에도 올리고 계속 올린다니까. 물론 출렁출렁 하면서 올리겠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지고 고점을,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중에도, 금리 하락 기간에도 저점은 높아진다고. 40년, 이게 40년 동안 하락하던 사이클이 이제 40년 동안 올라간다니까요. 세계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까 40년 사이클. 자,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하면, 문제는 여기 돌파한 거 지금 보이는 거고, 요거 빨간 거, 요거 때문에 우리 가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아니고 대출금리, 그러니까 아니 변동금리가 84%야, 82%야. 100명 중에 84명이 변동금리고 18명이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올릴수록 82명의,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활비나 이런 데서 쪼개갖고 이자를 더 내야 돼. 그러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하면 지금 금리 올라가니까 어디 뭐 투자하기도 힘들고 투기하기도 힘들고 뭐 놀러 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걸 보겠습니다. 자, 요 하늘색이 미국 기준금리예요. 이렇게 2009년 이렇게 했다가 또 8번인가 쭉 올렸다가 코로나 때 낮췄다가 지금 낮췄다가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게 요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좀 약간 요 하늘색이 좀 진한 거 있죠. 요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거든요. 쭉 마우스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작년 2번, 올해 4번 해갖고 6번 올린 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1.75로 맞춰놨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7번, 오늘 한 번 올렸 거 포함해서 7번 올리면 거의 1.9인가 그래. 1.98인가 1.97인가 그래. 그러니까 2%야 2%. 그러면 역전이 되잖아요.
볼게요. 여기 확대를 할게 볼게요. 확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금리를 3번 올렸죠. 왜요? 물가 때문에. 미국이 안 올렸는데 안 올렸잖아요. 그동안 물가 때문에 올렸어. 근데 물가가 약간 안정이 좀 됐어. 좀 멈췄어. 물론 3%대지만 멈췄어. 그래도. 근데 문제는 미국이 팍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달 3번 연속 땅 올려요. 근데 우리는 안 올려봐. 그러면 이제 이게 좁혀졌죠. 그리고 우리가 예정대로 올해 4번만 올린다고 그랬으면, 근데 미국은 그냥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1.75인데 미국은 1.95야. 그러니까 거의 2%야, 2%. 그럼 역전되겠죠. 그러면 역전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간에 어딘가 한 번 올려야 돼요. 미국이 어쩌면 이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몇 번 올린다고 그랬지 몇 프로씩 몇 번 올린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매번 올린다고는 얘기했어. 뉘앙스가. 근데 이 중에 빅스텝이 한두 번이라도 있어봐. 그러면 2%가 넘는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역전이야. 그럼 돈 다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지금 외국인들 주식 팔아갖고 돈 빼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밖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제 채권 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역전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팔라지겠다.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한 두어 차례 더 많이. 그리고 2%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미국이 2.0인데 우리가 2.0이면 되겠어요? 미국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미국보다는 후진국이니까는 뭔가 이자 돈값 좀 더 쳐줘야지 미국인들이 돈 안 빼가지.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부동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자,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같은 차트인데 약간 좀 달라요. 자, 우리나라 IMF 때부터 8년 6개월 올랐고요. 6년 빠졌고요. 8년 9개월 오르고 이제 4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오세훈 이명박 세트로 버블 붕괴돼 가지고 6년 빠졌거든요. 자, 이번에는 오세훈 윤석열 세트로 저는 8년 빠진다고 좀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정치 쪽은 관심이 좀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10년 진보 10년 보수 계속 두 명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이제 누가 분석을 한 게 있어서 갖고 진짜 그러겠네. 왜냐면 미국이 그렇거든요. 공화당 민주당이 매번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 돼야지 그 2번 연속 민주 쪽,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보 쪽에서 폭락한 적이 없는데, 다 보수 쪽에서 김영삼도 폭락했을 때, IMF 때 폭락했을 때, 그 다음에 버블 세븐도 이명박 때.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은 부동산 폭락 안 하는데, 저는 뭐냐면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보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다 카운팅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이 돼야지 딱 세트가 맞는데, 그리고 오세훈 이명박 세트였듯이 이번에는 이재명 윤석열 세트였듯이 가 되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제가 그 영상 올렸을 때 사람들이 다음번 제가 장난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 될까 언급은 안 했어. 그냥 이런 그래프만 올렸어. 그랬더니 윤석열이네. 그랬더니 진짜 윤석열이 된 거야. 대단하죠. 이런 금융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준다고 사람들이 이제 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웃기지 뭐 대통령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미국 금리. 자, 우리 금리 올렸을 때 보세요. 여기서 금리 올렸어요. 금리 올렸는데 아파트가 올랐어. 왜 올랐어요? 이때는 금리가 2%에서 놀아가지고 안정적이었어. 근데 미국이 올리니까 올렸어. 자, 그러면 미국이 올릴 때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는, 미국은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 부동산이 멀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6년 정도밖에 상승 안 했을 때야. 그래서 2년 저축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17년에도 우리가 2번 올린 적이 있어요. 2번. 근데 그때는 기준금리, 이제 물가가 안정이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물가로 내려가서 1%로 내려갔어. 근데 왜 올렸을까? 미국이 7년 동안 동결했다가 8번을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역전이 됐어. 그럼 할 수 없이 올려야 돼.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상승한 지 한 3, 4년 차밖에 안 됐을 때야. 3, 4년 차밖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자, 문제는 미국이 안 올렸는데 우리가 올렸을 때가 있어. 이게 5번 올렸거든요. 2010년도에. 이때 왜 올렸는지 아세요? 물가 때문에 올렸어. 물가 때문에 올리니까 아파트가 3년 동안 박살이 나는 거야. 렉슬, 그 다음에 목동 아파트 이런 데가 막 3, 40%씩 빠졌잖아, 이때.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도 왔었잖아요. 피그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 때문에 올렸나요? 물가 때문에 올렸나요? 작년에 8월 달에.
물가 때문에 올렸죠. 미국은 이제 오늘 올렸어. 오늘 새벽에 올렸어. 그 전에는 우리가 올린 건 물가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4개월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마치 이때랑 똑같은 거야. 이때랑.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미국까지 올려버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 펀치 맞는 거예요. 물가 때문에도 올렸더니 이제 좀 실만하니까 미국이 올려갖고 할 수 없이 밀려서 올라. 금리 역전될까봐. 그러니까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현상을 좀 나눠볼게요. 자, 여기서 8년 5개월 상승한 거랑 8년 5개월 상승한 거랑 8년 9개월 상승한 거랑 제가 매칭을 시켜볼게요. 자, 이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자, 상투에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오세훈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2006년도에는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이번에는요, 오세훈 대통령, 서울시장이 당선된 지 4월에 총선했잖아요. 6개월 만에 상투 쳤어요. 기가 막히게 똑같죠? 그 다음에 상투 치고 빠질 때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질 때쯤 5개월 빠졌네. 5개월, 그러니까 3월 달이니까 5개월째죠? 5개월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걸 겹쳐봅니다. 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뭐 당선이니까 나중에 대통령 호칭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자, 이때 바닥치고 8년 5개월 올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 바닥치고 8년 9개월 올랐어요. 이때 한 3개월 정도 더 올랐어요. 아다리가 딱 안 맞아요. 살짝 더 올랐어요. 이때 금리가 무식하게 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어느 순간 금리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 근데 사람들이 주춤하다가 아닌데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올라 아파트가. 왜요? 절대 수치가 낮으니까. 이게 2년차 임계치예요. 임계치. 이게 아마 전세가 계약 2년이랑도 관련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올라버리니까 아파트가 박살이 나더라 이거예요. 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금리는 내려오고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계속 내려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닥치고 금리가 오르네.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오르네. 왜? 별거 아니거든. 워낙 바닥에서 오르는 거니까. 근데 이게 2년 이상 오르니까 후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 4개월째 꺾이고 있어요. 슬슬 꺾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려줄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자주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세 하락이나 대세 상승은 정책이나 잡혀갖고 이제 보호나 잘하고 해야지. 자, 이거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는 신용대출 금리고요. 이건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지금 물가도 앞으로 제가 볼 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가도 올라가지. 거기다가 미국이 같이 올라가지. 거기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돼. 우리는 금리를. 왜? 역전 안 당하려면. 미국이 밑에서 막 쫓아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 4번 올리는 거 갖고는 역전당해요. 미국은 7번 올리는데 우리는 4번 올리면 어떡해. 거기다가 걔네 또 빅스텝도 있어. 아마 중간에 한두 번 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지금 폭락이 2월 달에 폭락했다는 기사 봤죠? 어저께? 국토부 실거래가 2월 달 폭락하는 거로 잠정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 5배나 더 급락해. 0.4% 빠지던 게 2.2%로 하락이야. 심상치가 않아요. 거기다 금리까지 더 오르면 매수세가 실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매도세가 안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수세가 살 수가 없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고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이거는 금리 얘기지만 주로 부동산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구독하시는 분들, 주식 구독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한번 클릭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해주세요. 그리고 틀어놓고 마세요. 근데 들어왔다가 그만 나가면은 저 마이너스 돼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